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2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08%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636포인트로 조금 더 상승해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은 940포인트 가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조 3천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7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상승을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대규모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확실히 이 7월 이 옵션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 코스피에 대한 수급이 조금 쏠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들만 좀 상승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고요. 이 수급 쏠림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스피에서는 그런 이 대규모의 이탈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근래 대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크게 빠져나간 모습이고요.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08% 상승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매도한 것 대비해서는 코스닥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4,500억 정도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5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증시 오늘은 이제 상승이 되었고요. 코스피부터 먼저 차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승을 좀 시작을 했고요. 조금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좀 눌러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쌍봉 형태로 이 음봉이 또 이제 고점 부근에서 형성이 되었고요. 추가적인 이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을 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그 투자자 수급이 이제 대규모 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일부터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많이 매도를 해봤자 4천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1조 이상의 매도가 하루에 쏟아지는 이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이제 매도가 많이 몰렸던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6월 달부터 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매수를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적정 수준 매수 이후에 매도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조 3천억 오늘 하루 만에 거의 일주일 이상 그런 2주 정도의 매도량을 보여줬고요. 다음 날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는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관 투자자는 크게 매도가 없었는데 일단은 저렇게 대량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는 확실하게 특이한 상황이다. 그래서 옵션에 대한 그런 움직임, 리밸런싱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물에 대한 움직임이 저렇게 좀 극단적으로 나온 것인지 이 7월 달이 끝나면 이제 8월 달로 접어들었을 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939포인트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종고점 조금 넘어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확실히 저런 이 코스피의 수급처럼 조금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런 극단적인 상승이 사실 이제 이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정한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좀 극단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말까지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8월 달부터 해서 좀 정상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수는 올라가고 특정 종목들이 올라가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템포를 유지하면서 이 시장을 좀 지켜보셔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이제 근래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5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이전에 이제 조금씩 매수했다가를 반복을 했지만 확실히 이제 많은 매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 상위 종목들이 좀 이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도 끊임없이 올라가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고점을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좀 이제 일시적으로 좀 그런 수급이 쏠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하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5원 정도 하락을 해서 1277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단기간에 상승을 마치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낮춰가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FOMC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런 CPI에 대한 이 결과가 또 이런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분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자재를 보시면 확실히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WTIU가 78.93달러 계속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또한 지금 2.7달러 넘어서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요. 이 두 원자재가 빠르게 좀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이 반등 상황이 좀 이제 멈추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좀 이제 완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러시아라든지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그런 이제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물가가 좀 이제 들쭉날쭉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금리는 인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큰 이벤트들이 어떤 방향으로 또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까지 시장이 계속 좀 흔들리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분명히 이제 우상향을 하겠지만 그 와중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천천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이 특별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는 큰 변화 없이 보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오늘은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유로톡스는 0.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유로 선물 지표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430원 상승해서 17,71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2.49% 상승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이제 코스피 약 상승한 것에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장 후반까지 조금 상승폭을 줄였다가 올렸다가를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어제보단 조금 증가했지만 평소처럼 크게 많지는 않았고요. 17,770원으로 60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0만 주 정도 오늘 1거래량이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보다는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상승을 주고 지금 이제 3일 정도 하락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주었는데요. 일단은 이전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6월 22일자로 큰 하락을 준 이후에 상승 하락을 반복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같은 이 구간 내에 횡보를 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하락 이후에 하락 상승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과 지금은 굉장히 이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17,400원을 또 한번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만큼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조정을 준다면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이 구간을 계속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이제 좋은 방향은 거래량을 좀 실어주면서 계속 올라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쪽 구간, 그죠? 이 양온구름 아래쪽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계속 비슷한 구간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지금 이제 저점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전에도 한번 크게 오버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지고 나서 빠르게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이 소송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소송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명분으로 주가를 좀 많이 떨어뜨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좀 빠르게 이 주가를 올리면서 그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잠깐 치고 나갔다가 또 이제 이 주가를 또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특정한 이 이슈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추세 자체는 계속 올라가주고 있고요. 이 장기 이평선 자체가 하락세를 멈추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이제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여기를 좀 더 횡보를 하던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던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이제 2만 원을 치고 2차 전지처럼 하루에 막 10% 20%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지 않고요. 이 겉면으로 계속 이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그런 크지 않은 악재로 조금 주가를 눌리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된다면 분명히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주가도 오래 눌렸고 오랫동안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17,000원 위에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전에는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16,000원, 15,000원 이런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지금은 하락을 하면 반등을 시키고 하락을 하면 반등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평균 단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구간을 유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시켰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수급 자체가 지금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전부 다 확인을 했을 때 일정 테마에 좀 쏠려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런 테마가 이제 수급이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빠져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속한 이 테마도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움직임을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은 뭐 계속해서 비슷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18만 1000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77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기관 투자자가 5일 연속 매수를 해주었고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금융 투자가 3만 5천 주, 보험이 3만 8천 주, 투신이 3만 6천 주를 매수하면서 오늘 이제 세 투자자 모두 매수를 해주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4만 1천 주를 매수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기금 투자자는 확실히 매도를 시작하지 않고 매도를 중간중간 하긴 하지만 크게 계속 이어가지 않고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고요. 저번에도 이제 누적 수급을 살펴보았을 때 이미 이제 6.8%에서 6.9%까지 수급이 늘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제는 7% 이상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집할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 포트폴리오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넣었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 주는 것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좀 주시를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77만 8천 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이 이후에 이 수급이 변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확실히 이전에 크게 매도하던 그 수급 자체가 조금 이제 변환이 되면서 다시 매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네, 이대로 이제 다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붙어주면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차트에 대한 흐름이나 수급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간에 상승을 하고 좀 이제 조정을 오래 주면서 좀 이제 시간을 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비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움직임을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분명히 이제 약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2차 전지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움직임이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천천히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처럼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제 합리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이 정도로 보았고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543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던 그 흐름이 끝나고 이제는 오랜만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유지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 1공매도 거래량이 6만 천주, 9만 천주로 네, 계속 뭐 크게 늘어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량 자체가 이제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평소보다 확실히 줄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잔고 수량이 이때부터 이제 7월 24일자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해서는 이 7월 24일자부터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계속 이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제 눈에 띄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추후의 흐름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제 체결이 40만 주, 상환이 10만 주 정도 되었고요. 굉장히 이제 이 1회 자리까지 떨어지면서 이 대차 잔고의 흐름도 상당히 의도적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결과 상환이 좀 동일한 이 세력이 움직인 것처럼 딱 떨어졌다는 것이 눈에 띄고요. 네, 이 공매도 흐름과 대차 잔고 흐름이 분명히 이제 이전에 우리가 보던 아주 많이 늘어나던 그 흐름과는 조금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이제 내일부터 해서 다시 잔고가 감소하는지,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지금 최근에 바짝 늘어났는데요. 1848만 주까지 지금 늘어났는데 내일부터 이제 늘지 않고 다시 감소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이제 뭐 아까 살펴보았고 1 공매도 거래 비율을 보시면 전체 거래 대비해서 1.6%입니다. 그래서 전날도 1.5%, 1.6% 해서 비율 자체가 1%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비율이 좀 늘어나서 8%, 7%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가 지금 이제 7월 24일자부터는 공매도 비율도 확실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네, 공매도 비율이 높게 유지되던 시기가 저번 주입니다. 주가 바뀌고 나니까 공매도 비율이 이제 확실히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한 시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 다음에 이 수급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정 77만 4천 주에서 당일이 이제 77만 8천 주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45만 주에 이어서 오늘도 77만 주 매수가 되면서 13.07%까지 다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이 늘어났고요. 아무래도 공매도 잔고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늘어났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흐름을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와 연계지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가 저점을 찍고 공매도가 상환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이제 옵션 만기 정도 해서 전후로 해서 좀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번 7월 말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계속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사실 뭐 이런 이 움직임 자체를 예상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치가 이전처럼 다시 올라가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상장되어서 지금 가치가 이전 고점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그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만큼의 가치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저를 찾고 있을 거고, 제가 거기에 대한 좀 이제 가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원 자체는 오늘도 이제 신한증권이 매수 상위로 위치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전날은 이 신한증권, JP모건이 오히려 이제 매수를 시작했고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로 잡히고 공매도 잔고가 좀 이제 공매도 거래가 줄고 그렇게 되면 이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로 접근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로 수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종목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볼 소식은 미국 이제 소형 원전 기업 SMR 기업이죠. X에너지가 스펙 기업 결합 마감 기한을 연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4일에서 11월 6일로 변경을 했고요. 두 번째 연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려로 스펙 시장 이 상장 시장 위축이 좀 요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X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싱턴 쪽에 XE100 모델을 총 12기까지 건설을 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모듈로 따지면 하나에 이제 4기씩 연결이 되기 때문에 총 이제 40기에 대한 48기에 대한 그런 이 모듈이 또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사업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스펙 기업을 이 스펙 상장을 통해서 기업을 상장시키는 그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펙 상장으로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 뉴스케일 파워와 이 함께 또 이제 X에너지가 나스닥에 혹은 뭐 나스닥에 아마 상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 X에너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스케일 파워와 X에너지로부터 꾸준히 이제 이 주기기 혹은 기자재 수주를 받는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7월 24일에 두바이 수전력청에서 특별 세미나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포스코, 두산, 삼성 엔지니어링, SK 에코 등 이제 한국 기업 60곳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머리를 맞댄다라고 합니다. 이
UAE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투자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루어지는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제 에너지라든지 그런 IT 쪽을 이제 이 우선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에너지 분야도 어느 분야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사모펀드 형식으로 이제 투자한다라는 방식은 언급이 되었었는데, 아직까지 그 후속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그 이후에 나온 소식이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두바이가 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수전력청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 세미나는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 수자원 시스템, 스마트 시티, 전기 자동차, 저탄소 기술의 그런 분야에서 DEWA와 한국의 주요 기업 간의 협력을 확대를 하고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UAE 정부도 오는 2050년까지 에너지 믹스 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44% 수준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원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참여한 기업들이 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좀 받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300억 달러에 대한 투자가 어떤 쪽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주목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체코 원전에 대한 소식인데요. 뭐 추가적인 이제 그 진행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탄력 운전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탄력 운전이라는 것은 처음 이 접한 소식인데요. 어, 아직은 국내에 탄력 운전 중인 원전이 없지만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준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탄력 운전이란 부하 추종이 가능하도록 운전하는 것이고요. 부하 추종은 전력 수급 변화에 대응해서 전력 계통 부하에 따라서 발전기 출력량을 조절하는 그런 운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이 이제 몰렸을 때랑 뭐 몰리지 않았을 때에 대비해서 그 전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 원전이 운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단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 발전이 크게 늘어났을 때 송전망 용량을 고려해서 원전 출력을 감소시키는 계획된 부하 추종 운전만 일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그 전력에 맞추어서 그런 연구 개발이 실시간으로 이 전력에 맞추어서 운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연구 개발이 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람이 예측해서 그렇게 떨어뜨리고 올리고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그 전력 계통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크게 어려운 기술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전력에 대한 총량을 유지를 시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그 전력이 변화할 때마다 일부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런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원전 수출에 뭐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앞으로 이제 원전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에 대한 그 상황에 만일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런 시스템들이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해서 어, 전력 출력 제어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검토가 될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한국이 좀 이제 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추가 소식이라든지 웨이싱하우스에 대한 합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 여러분들께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소식은 9월 달에 인도네시아 쪽에서 대규모 MOU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또 MOU 소식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의 이 협력 강화를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전기차라든지 그런 배터리 기업들, 그 다음에 배터리 재활용,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들, 그 다음에 SMR 등을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1차 이제 회의를 연 뒤에 이번 이제 서울에서 2차 회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SMR 관련 기업은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관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더 이 MOU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에는 이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는 동아시아도 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이 발주받을 수 있는 그런 소형 모듈 원전 개수가 훨씬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1조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지금 수급 자체는 특정 테마에 쏠려 있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 에너지 관련 기업에도 분명히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입을 벌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먹이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먹이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주변 환경이 좋아지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꾸준히 기다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7월 31일까지는 그런 옵션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 현물 움직임이 좀 이제 극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분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8월 달부터 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